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풀어볼 문제는 요번에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올해 운이죠. 낙선한 이후에 지금 선거소송을 일으켰는데 그거에 관해서 좀 풀이를 해야죠. 우선 이제 항상 기본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사주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사주의 특성을 알고 난 이후에, 알고 난 연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이제 기본 사주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돼요. 단지 운만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일인데, 이 사람 사주가 어떻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주 풀이를 하고서,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사람에게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주 원국을 분석하지 않고서 운만 분석하는 거는 별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 민경욱의 이 기본 사주는 비겁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비겁이 약하면은 정치적이지 않아요. 정치적이지 않다는 거는 뭐냐면 좀 유들유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상당히 유들유들하거든요. 유들유들해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쉽게 극복을 하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하여튼 헤쳐나가는 거예요. 유들유들해야. 그리고 또 그게 또 잡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겁이 강해야 이렇게 정치적이고 유들유들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헤쳐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비겁이 약하면 유들유들하지 않고 단호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한 성격은 정치인으로는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와 무관한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큰이라고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비겁이 약해요. 단호하죠, 성격이. 그러나 정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겁이 약한 사람이 뭐 정치의 역사에 나오지 마라,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고, 역사에 등장한다면 굉장히 단호한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저렇게 비겁이 약한 사람은. 반대로 비겁이 강하면 물론 역사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이제 유들유들하고 장기간 정치를 하는 사람들, 이런 형태로 역사에 나오겠죠. 비겁이 강하면. 그래서 이 민경욱의 사주는 비겁이 아주 약하잖아요. 뿌리도 없고. 그러면 그만큼 성격은 단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쉽게 굴하지 않고, 쉽게 고개 안 숙이고, 그러나 한번 꺾여버리면 끝이에요. 다신 재기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승복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민경욱은 선거 소송을 일으켰는데, 일단 승복의 문제. 승복의 문제는 인성에
딸린 인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강하면 인정을 잘해요. 남이 잘했다. 내가 틀렸다. 이런 것들을 쉽게 인정을 해버려요. 정인이 강할수록. 반대로 정인이 약할수록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리고 편인만 있고, 이 사주는 이제 편인만 있어요. 편인은 인정 정인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육친이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하고 편관은 반대, 식신하고 상관도 반대, 정제 편제도 반대, 비경겁제도 반대, 그 다음에 정인 편인도 반대. 이렇게 육친이 오행이 같지만 음양이 다르면 성격이 반대예요. 그래서 정인이 인정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편인은 남 탓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반대. 인정을 잘 안 하고 편인은 오히려 남 탓을 해요. 편인만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남 탓을 하겠죠. 뭔 일이 생기면 승복을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무조건 나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남 탓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이 있는 사람은 쉽게 수긍을 하니까 분석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의문을 잘 안 가져요. 정인만 있으면 오케이 알았어 별로 의심이 없어요. 정인만 있다면. 반대로 의심도 많을 수도 있어요. 정인만 가지고. 그러니까 의심의 문제, 인정과 의심의 문제는 정인이고, 편인은 남을 탓하는 문제예요. 남을 탓하는 문제. 그래서 편인이 강할수록 어떤 문제가 터지면 네 탓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남의 탓.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 남의 탓하는 게 그럼 무조건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석력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 탓일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편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나쁜 거다. 편인의 성질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편인이 강하면 더 확실한 사람이에요.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더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니까 그게 짜증나고 못돼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편인이 더 정확해요. 정인보다. 대충 넘어가는 건 정인. 시비를 가리는 거는 편인. 그래서 편인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같은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요. 편인만 있는 사람. 정인은 잘 인정을 해요. 그래서 편인만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민경욱도 자기가 졌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소송을 이제 걸은 거고, 그럼 저런 사람들은 끝까지 개기겠냐? 아니죠. 그냥 마음만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만. 그리고 명백하게 내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밝혀졌을 때는 물론 승복을 하겠죠. 승복을 하는 형태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빈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창피하니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편인의 스타일인 거죠.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 따지다가 자기가 잘못한 게 밝혀지면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죄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민경욱의 사주가 이게 참 이 상관도 따지는 거잖아요. 따지는 거고 편인도 남 탓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주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참 나쁜 놈이다. 아주 개 같은 놈이다. 개 같은 성질을 가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가 딱 되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죠. 왜냐하면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세상에. 다 장단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고 대부분 또 편견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참 나쁜 놈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나 같은 이제 나는 이제 사주가 밉지 사람이 밉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이런 말이 있듯이 사주가 밉지 사람이 밉냐 이런 말도 있고 이게 또 맞아요. 사주가 그러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가 물론 이제 따지는 거 좋은 일을 위해서 따질 때도 이 사주는 아주 맹렬히 따지겠죠. 그러나 이제 나쁜 일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따지려고 할 때도 맹렬히 따질 거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주는 쉽게 승복하지 않는 사주 원래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주는 이제 지지의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이 충을 맞으면 이걸 보통 이제 망신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이제 망신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대우를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대우 못 받는 상황이 이 정관이 충이 날 때. 그러니까 자기 능력의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게 망신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강등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급이 깎이기도 하고, 체면이 구겨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정관에 충이 나면, 지지정관에 충이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올해 해운이 이게 이제 상관이 이제 구설이고, 이게 이 비견이 이제 만인이 되겠죠. 만인. 일반 사람들. 대중이라고 할 때는 편재이고, 비견이라고 할 때는 그냥 만인.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하고 일반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비견일 때는 이제 사람들. 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통적인 성격이나 뭐 이런 거를 가졌을 때는 대중이라고 그때는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중이라고 우리가 규정 짓기 이전에 그냥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비견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중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중이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 그거에 대한 이제 상관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투표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상관은 이제 음모론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음모론인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올해 해운이 이제 그런 거예요. 구설인데 좀 음모론 같은 거. 이 수상관은 음모론에 가까워요. 음모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수상관이 많아요. 음모론에 능한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음모론을 잘 일으킨다 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두 글자든가, 음모론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모론자. 김어준. 김어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모론자예요. 물론 음모론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물론 있어요. 음모론이 맞으면 음모론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이제 김어준은 이제 그쪽의 대가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 선거 소송이라는 거는 좀 나눠져요. 뭐냐면 자기 지역구에 대한 개표가 잘못되었다, 부정이 있었다라는 소송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지역구 자체가 아니라 다른 이 선거 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선거 자체가 뭐 헌법 위반이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선거구 이외에 이런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제 민경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선거구에다가 내 선거구의 개표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먼저 걸고 나서 그 외에도 다른 지역구도 전반적으로 다 부정이 있었다 이러고 이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 결과가. 이제 올해 해운인데, 이게 이제 일반인에 대한 언론 플레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대중은 아니에요. 대중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요. 방향성. 대중. 그러니까 대중문화 하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화 쪽 대중문화, 영화 쪽 대중,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악 쪽 대중. 이렇게 대중이라는 거는 어떤 특색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묶인 사람들이 대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비견은 그렇게 카테고리를 묶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일반 백성은 비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유권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유권 투표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 4월 달에도 이 상관이 좀 부서를 일으킬 만하다라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이제 이 뿌리가 없는 일간이 뿌리가 내린다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 이제 자기 주장이 세지고, 그 다음에 삼합으로 비견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위에서 이제 부추기는 사람이 되겠죠. 부추기는 사람. 야, 네가 저기 그 선거 무효 소송 내봐. 나도 억울한데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되겠죠. 요 비견은. 그리고 5월달은 지금 이제 5월달인데 일간이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겁재는 이제 이게 이제 이해관계의 일. 이 편관이 어려운데 이 편관은 이런 거죠. 정관은 자기를 지배하는 영역, 편관은 그 바깥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지역구는 정관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지역구는 편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경욱은 이 사건을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지역구의 개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들도 다 문제다. 전반적으로 이건 선거가 잘못된 선거다. 이렇게 자꾸 이제 확장을 사건화 시키는 거죠. 사건화. 그러면서 나를 민주주의 수호재단에 기꺼이 바치겠다. 뭐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고 일단은 이제 사건화 시키고 싶은 거죠. 사건화 시키고 일단 후사를 도모하는 거죠. 내가 설령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또 다음 선거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불씨를 남겨두기 위해서 뭐 투사다. 다음 선거 때 보자. 뭐 이러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선거 소송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대법원 1심인 이유가 이거 질질 끌면은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을 그냥 한 번에 1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빨리 빨리 결론을 내리는 사건이에요. 오래 끌지 않아요. 6개월 이내인가? 오래 끌어봐야? 하여튼. 그럼 이게 언제 송사가 끝나겠느냐, 선거소송. 이거는 일단 자기 지역구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송사는 반드시 상관운에서 나타나요. 상관운이 언제냐면 7월이죠. 7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거고 이때 끝을 낼 거다라는 거죠. 그럼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뭐 어디 뒤집어지겠어요? 자기도 뒤집어지지 않겠지만 이미 전국적인 선거에 대한 재선거를 할 만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별 문제 없었다. 그러고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대운의 58세 이후의 상관운은 이거는 이제 은둔 또는 음모. 근데 뭐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음모론에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냥 조용히 은둔할 일이 많겠죠. 조용히 살아야 될 일이. 그리고 이미 이제 꺾인 거예요. 이런 뿌리가 없는 사주는, 비겁이 약한 사주는 바람 불면 그냥 부러져요.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제 얘기는 끝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참 찌질하죠. 찌질해. 참 우리가 이제 제3자가 보기에, 이건 내가 보긴 게 아니고 제3자가 보기에 참 찌질하다. 어떻게 저렇게 찌질한 인간이 방송국 아나운서도 했고 국회의원까지 했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느끼겠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